가 2주 전쯤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손준호 선수 사태 해결을 예상했다는 그런 글도 온라인에서 많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. 뭐 당시 관련해서 귀국이 임박했다 이런 뭐 첩보를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? 취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? 네, 그 당시에 손준호 선수의 거취에 대한 우려가 축구 팬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고 있을 때였는데, 네. 제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손준호 선수의 석방과 귀국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정보를 들은 상태였었거든요. 아, 당시 정보는 이제 열흘 뒤 정도면 손준호 선수가 석방될 것이고, 가족들에게도 일단은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수준의 정보였습니다. 다만 이제 중국의 많은 시스템이 그렇다, 이제 종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? 예. 예, 결정을 철회 갑자기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한국으로 완전 입국하기 전에는 사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귀국하는 순간까지는 이제 손준호 선수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었고요. 그래서 제 SNS를 통해서 손준호 선수 사진, 웃는 사진과 함께 이제 좀 가장 어두운 순간은 동이 트기 직전이다라는 문구로 좀 많은 분들의 우려에 대한 답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게시물이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암시한 게 맞은 거네요, 결과적으로. 예, 맞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무튼 참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? 그러니까 뭐 외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중국 사법 당국 체제, 사법 체제나 이런 게 워낙 폐쇄적이라서 뭐 정보 접근조차가 어려워서 뭐 그런 현실적인 걸 감안하더라도 아니 멀쩡하게 카타르 월드컵까지 맹활약했던 K리그 MVP 출신의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공인인데 뭐 이렇게 정말 감감무소식으로 10개월 동안 이렇게 중국에서 구금 생활할 수 있는가 좀 약간 참 안타까운 그런 10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손준호 선수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은데 기자님께서 좀 취재하신 알고 있는 부분 좀 공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 선수는 입국 당일 이제 자정이 돼서야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부산에 도착했고요. 음, 10개월 넘게 떨어진 동안에 훌쩍 자라버린 두 아이가 그 시간까지 아빠를 기다렸고 서로 만나서 뭐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음, 손준호 선수 몸 상태는 우려보단 나쁘지가 않은데 일단 본인은 가족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가진 뒤에 좀 복귀를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고 어제 손준호 선수가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거의 한 1년 3개월 만에 자신을 기다려준 팬,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감사 인사를 직접 남기며 활동을 했죠. 당분간은 이게 좀 마지막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. 음, 손준호 선수하고 친한 92년 동갑내기인 뭐 손흥민, 이재성 그리고 그 외에 친분을 쌓았던 많은 선수들이 좀 개별 연락을 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손준호 선수는 당분간은 좀 차분하게 있고 싶다고 하면서 가족 그리고 최측근 지인들하고만 귀국 후에 연락을 하고는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 그렇군요. 부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축구협회는 뭐 외교적으로 좀 이게 팀을 가동해서 아무튼 우리 국가대표 대표 미드필드였고 했는데 뭐 했느냐? 이런 팬들 사이에서는 서운함이 있거든요, 분명히.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러니까 적극적인 문제 해결 움직임을 초기에 살짝 보여준 것 외에는 좀 네. 없었죠. 아, 물론 뭐 협회도 이제 법무팀을 꾸려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접견을 하려고 했는데 뭐 거기서부터 중국 당국과 공안에서 이제 차단을 했다고 했습니다. 음,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번 문제 해결은 결국은 가족 그리고 이제 선수 개인 에이전트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네. 정부에서는 이렇게 영사 접견 등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손준호 선수가 구금 상태에서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는 것에는 노력을 했지만은 예. 뭐 정부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었거든요.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. 결국은 뭐 이렇게 개인이 다 해결을 하고 나왔다는 점은 분명히 좀 지적을 받아야 될 건데, 음. 근데 뭐 손준호 선수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뭐 그마저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불만도 없다. 지금은 다행히 풀려난 것에 모든 걸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손준호 선수는 앞으로 언제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을 볼 수 있게 될까요? 예측을 해보신다면 중국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잖아요. 그죠? 네, 이제 중국에 있던 이전 소속팀하고는 계약을 해지를 한 상황이고요. 음.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10개월의 훈련 경기 공백이 있다는 점입니다. 네.
이게 뭐 부상하고는 다른 개념의 공백인데 선수 본인이 뭐 일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요. 그래서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회복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. 저도 손준호 선수하고 여러 차례 만났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선수예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극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뭐 벌써부터 K리그 다수 팀들이 손준호 선수가 어떤 몸 상태인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. 아하.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구금 이전의 어떤 기량이나 몸 상태만 되찾는다면은 새 소속팀 찾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. 또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게도 좀 환영할 수 있는.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이번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준호 선수거든요. 네. 대표팀에게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복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축구계가 사실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정말 많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제 태국 3대0 대파 그리고 그 전날 손준호 선수의 무사 귀환까지 해서 뭔가 다시 바닥을 찍고 좋은 소식을 막 들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소정 기자가 두 사안 자세히 분석해드렸고요. 축구 팬의 입장에서 또 선수들도 좋은 활약,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. 지금까지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희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서호정 기자의 분석대로 손준호 선수도 앞으로 K리그 팀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맹활약 펼쳐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던 손흥민